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트로트계의 아이돌 근황이 아주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트로트계 아이돌들의 인기가 여전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따로 날 정도로 굉장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임영웅님 같은 경우 앞서 6월 멜론 누적 스트리밍 100억 회를 돌파하며 남자 솔로 가수 최초 다이아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지만 그룹이 아닌 솔로 가수로서는 임영웅이 유일한 기록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가올 연말 연시 총 6일 동안 또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찬원, 영탁 이 두 분 모두 엄청난 활약을 또 하고 있다. 가수 영탁 역시 전국 투어의 출발지인 서울 공연을 완벽하게 성료하며 이름값을 인증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지난달 3일 발매한 미니 앨범 슈퍼가 초동 53만 장을 기록하며 한터 차트 골드 인증패를 수상하기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 콘서트는 영탁님의 매력적인 원맨쇼로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찬또배기 이찬원님 또한 대단합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로 현재 팬들과 만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서울, 인천, 안동, 수원, 부산에 이어 6번째 투어 지역으로 양일 공연 각각 4,600석이 전석 매진이 되며 양일간 총 9,200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는 대성황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서울 성수동에서 열렸던 기증품 경매 행사장에서 이찬원님이 기부한 무대 의상이 무려 610만 원에 낙찰이 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는 11월 달부터 시작된 콘서트가 청주에서 광주 찬가 콘서트를 개최하며 12월 13, 14, 15일에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서울 앵콜 공연으로 팬들 성원에 보답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 세 사람 모두 본연의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가수로서 공연, 음반 활동 화려하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실 이찬원님 같은 경우는 채널만 돌렸다 하면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하고 있고, 임영웅님 같은 경우 공연 파워, 심지어 최근 영화 극장 개봉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영탁님 역시 한때 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잘 극복하고 나서 서울 콘서트를 또 성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트로트계의 아이돌이다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씩 한번 제가 설명을 빡빡 드려본다면, 영탁님 같은 경우 최근 팬분들께서 시겁한 일이 있었죠? 참 이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진호 씨의 행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줬었다라는 영탁님의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다행히도 전액을 돌려받아 금전적 피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제가 한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참 다행이었던 영탁님의 재산 형태가 어떨까요? 이 트롯 가수들의 가장 많은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건 행사비, 공연 콘서트비, 광고비, 방송 출연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탁님 같은 경우는요, 행사 한 번 출연에만 무려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50개 또는 40개 정도 행사 출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 10억 가까이 되는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영탁님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영탁님의 이 광고 출연료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2억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편에서 3편 정도 촬영을 한다면 4억 이상, 6억 가까이의 광고 수익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요번에 있었던 서울 콘서트와 앨범 판매량을 생각한다면 이 영탁님의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수십억 원, 그러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재산을 1년마다 벌어들이고 있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자, 미스터트롯 종료 이후에 벌써 시간이 수년이 흘렀습니다.
4년 정도만 시간을 잡는다고 해도 4년에 20억만 잡아도 80억, 30억이면은 120억이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자, 영탁님이 벌써 이 정도의 금액. 하지만 아쉬웠던 건 알다시피 막걸리 사태 때문에 영탁님이 제대로 된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전에 사실 좀 위기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때까지 벌어들인 수익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더 거대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이찬원님은 어떨까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가수 이찬원 역대급 재산 수준 고백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찬원의 통장에 2천억 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홍진경 씨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죠. 예능 방송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찬원님은 이러한 말을 당시에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할 때 당장 밥 먹을 돈과 연습실을 빌릴 돈이 없어서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께 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 내가 진짜 잘 돼서 엄마한테 빌린 돈 200만 원을 2천만 원, 2억, 20억, 2천억으로 갚겠다는 생각을 늘 했다. 이를 듣던 방송인 홍진경 씨가 지금 그러면 통장에 2천억 원이 있는 거다라고 농담을 던졌던 거죠. 이렇게 벌었을 때 기분이 어떻냐라고 맞장구를 또 쳐서 폭소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찬원님은 현재 트로트 가수 행사비 탑4에 들어갈 만큼 엄청난 행사비를 받고 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찬원님의 행사비는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한 달에만 무려 25개의 행사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 소화한 행사 25개의 비용만으로도 약 7억 원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찬원님은 방송을 통해 음반 저작권료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또한 콘서트 수익은 1회당 1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최근에 21회를 진행한 전국 투어 콘서트의 순이익만 21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야, 그럼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만 합해도 1년에 최소 30억 원은 넘어간다. 이뿐만 아니라 이찬원님은 광고계에서도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광고한 제품이 약 14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찬원의 현재 수익은 수백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수백억 원입니다. 수백억 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찬원님과 영탁님 두 사람의 수익만 합해도 수백억 원이 그냥 넘어가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자, 이찬원님 뿐이겠습니까? 임영웅님은 또 어떨까요? 매출만 100억 원이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최근에 개봉한 임영웅님의 영화, 이 영화가 콘서트 영화잖아요. 콘서트 무비 아닙니까? 근데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공연 실황 영화의 새 역사를 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적 관객수가 10월 달까지 총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무비 영화를 뛰어넘은 엄청난 흥행작으로 등극이 된 겁니다.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98억 원이 넘어가고 1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낸 게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영화 수익만 100억 원입니다. 근데 보세요. 장윤정보다 많이 벌겠네. 가수 임영웅 자산가 부럽지 않은 200억 원 재산에 깜짝 놀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님은요. 어린 시절 아시다시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임영웅이 힘든 시절이 있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은요 2022년 상반기 매출만 약 375억입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 티켓 콘서트 금액만 약 93억 원, 두 개만 합해도 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수익만 따져도 1000억 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광고부터 음원 수익, 유튜브 채널 모든 걸 합해봤을 때 임영웅님의 자산 가치는
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 같은 경우 연간 행사비, 광고료, 출연료를 따지면 최소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의 재산을 연간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확한 수치로 본다면 작년에 얼마나 벌었나? 2023년에 정상금만 193억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수익 금액만 200억 원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전 재산이 100억에서 200억대다. 말이 됩니까? 1000억 원대가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장 1000억 원은 형성이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과 임영웅이라는 재산 가치를 따져본다면 1000억 원이 되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 임영웅, 영탁, 이찬원, 이 세 사람의 전체 재산 가치를 따져본다면 1000억 원은 당연히 넘어가고 임영웅님 한 명만으로도 그 정도 가치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영탁, 이찬원님을 합하면 2천억 원도 충분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지금 단위를 말하다 보니까 저도 현실감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허무맹랑한 금액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사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지표가 팩트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세 사람을 응원하는 수많은 이 탑식스 팬분들,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 와, 진짜로 어마무시한 금액을 이 세 사람이 벌어들이고 있구나. 과연 우리가 탑식스 하지만 미스터 트롯의 탑3가 이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선미, 이 세 사람의 활약이 트로트계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의 극찬 평가를 어떻습니까? 받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금액은 또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탑3 멤버들의 팬분들의 성원이 있는 한 이 세 사람은 아마 역대급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트롯맨들의 활약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영웅님 같은 경우 참 일꾼, 효과 톡톡 봤다. 삼시세끼 시청률 상승세를 탔다. 자, 지금 영상에서 이 트롯맨들, 특히 트롯 가수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씩 좀 정리해서 짚어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타자로 임영웅 가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파워를 보여주고 있느냐. 와, 최고 시청률 14.7%, 지상파 포함하여 동시간대 압도적 1위를 달성해냈습니다. 제가 앞서 올렸던 임영웅님 영상을 보면 거기에는 시청 점유율이라고 해서 이 TVN이 나오는 이 TV OTT 서비스 자체 점유율 중에 압도적인 2위 24%에 육박하는 기록까지 만들어냈는데요. 닐슨 코리아에서 정의한 시청률에서는 14.7%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요즘 10%대의 시청률을 넘는 프로그램이 과연 몇 개의 방송이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 이 삼시세끼에 등장을 해가지고 원래도 삼시세끼가 뭐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았다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임영웅 가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런 시청률의 우위를 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삼시세끼 팀이 무슨 이유로 임영웅 가수를 굳이 출연을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트롯 가수들, 흔한 말로 트롯맨, 탑식스, 나아가서는 오늘 뭐 박서진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트롯 가수들이 현재 방송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영향력이 종횡무진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핵심 맥락이거든요. 그에 반면 이 장윤정 씨는 굉장히 요즘 나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드려 볼 건데, 자, 임영웅 가수가 이만큼 삼시세끼라는 대표 예능 방송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뒤를 잇는 이찬원님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있었던 생애 첫 단독쇼 시청률이 무려
7.4%를 기록하면서 이 역시나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뭐 종편방송사도 아니고 KBS 단독쇼에 등장을 했다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압도적인 시청률 7.4%대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영탁님 같은 경우는 TV조선에 등장해서 또 엄청난 시청률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러니까 미스터트롯 때의 진선미, 임영웅, 이찬원, 영탁 이 세 사람의 1, 2, 3위의 성적이 지금 방송가를 주름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트롯맨들의 활약도 역시나 어마무시한 상태이죠. 자, 이찬원님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이찬원 떼돈 벌었네. 행사비가 무려 12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스케줄이 꽉꽉 차 있다고 해요. 제가 최근 이찬원님의 행사비와 정동원 군의 행사비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롯맨들의 행사비가 임영웅 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이다. 거의 뭐 1억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뭐 수년 전부터 방송가에서 기사를 통해 암암리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찬원님 같은 경우도 장난이 아닙니다. 행사비가 이미 수년 전에 3천만 원, 뭐 어떤 분은 방송에서 몇 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 행사비가 125배가 올랐다니.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찬원님이 예능방송에 등장해서 편스토랑에서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행사비가 125배나 올랐다라고 밝힌 겁니다. 근데도 스케줄이 달력에 꽉 차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찬원님이 전국을 누비면서 행사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예능방송도 하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비가 125배가 올랐다. 그런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트롯 가수들의 방송 출연에 따른 시청률도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찬원님 같은 경우도 단독쇼에서 7.4%의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실상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편스토랑 시청률 낮겠습니까? 이찬원님 때문에 이 방송 본다라는 분들 제가 볼 땐 거의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 물론 편스토랑 자체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찬원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이번 삼시세끼도 마찬가지예요.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 사이에서는요. 우리는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 임영웅 가수 때문에 알게 됐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것을 정리해 놓은 칼럼입니다. 예능을 씹어먹은 트로트 4인방 임영웅, 정동원, 이찬원, 박서진 시청률을 그야말로 싹쓸이 해버렸다. 싹쓸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사에서 칼럼으로까지 작성이 될 정도로 지금 이 트롯 가수들의 활약상이 미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네 사람의 얼굴이 딱 적혀져 있죠. 자, 이들의 활약이 예능방송에 진출하여 엄청난 매력과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정동원 거는 시골에 간 도시 Z, 이찬원님은 과몰입 인생사, 톡파원 25시, 하이엔드 소금쟁이,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편스토랑까지. 이찬원님은 뭐 예능방송 하고 있는 개수가 너무 많죠. 박서진님 역시 최근 KBS 예능방송인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부터 이야기하자면 삼시세끼에 등장하여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 4년 만에 재개되는 삼시세끼 방송에서 왜 임영웅이란 가수가 초반부터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대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보여드렸던 시청률 수치로서 기록이 된 거죠. 자, 이찬원님은 어떻겠습니까? 예능 대세 이찬원, TV만 틀면 나온다. 예능마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뭐 SBS, JTBC, KBS 그야말로 많은 예능에 등장을 하는데 특히나 다양한 예능 방송에 등장할 때마다 그에 맞는 캐릭터대로
예능 방송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톡파원 25시에서는 굉장한 토크를 나누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본인이 탁탁탁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똑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활 속 소비 내역을 살펴보고 소비 습관과 슬기로운 저축 방법이 무엇인지 정보 전달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찬원님이 등장하는 예능 방송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등장할 때마다 시청률이 계속하여 상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예능 방송 출연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게 한번 등장했다 하면 가뭄에 콩나듯 하던 것이 그냥 아예 장마처럼 폭우가 내린다라는 거죠. 시청률 폭우. 그런데 이찬원님은 정말 많은 방송에 등장해서 계속하여 끊이지 않는 시청률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정동원 군은 어떻겠습니까? 시골간 Z 정동원, 시골간 G라고 하기도 하죠. 승부욕이 이 정도일 줄이야. 정동원이 예능으로 얼굴을 비추고 있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TV를 틀었다 하면 이 탑6 트롯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트롯맨들 뿐이겠습니까? 박서진님 역시 미스터 트롯 2에 등장해서 정말 불공정함에 참 아쉬운 결과를 맞았지만, 사실 임영웅 가수와도 인연이 깊고 또 박서진님이 힘든 길을 걸어온 만큼 최근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살림남 KBS 예능방송에 등장해서 또 대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뭐 이 홍지훈 가수와 뭐 열애설이 터졌는데 제가 사실 아니다라고 정정방송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4명의 활약상만 봐도 트롯맨들의 이 역할과 방송계의 주름 잡는 시청률 파워가 얼마나 직접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이들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 4명을 평가했던 마스터 장윤정 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장윤정 마스터가 알다시피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에 사실 거의 뭐 핵심 마스터 단장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한 영향력을 선보였다라고 하면 돼요. 거의 뭐 마지막에는 결국 돌고 돌아 장윤정 씨가 평가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줘 왔는데, 이번 미스터 트롯 3에서도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이미 확정을 지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윤정 콘서트가 28일 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 토요일 날 이미 진행이 됐는데 콘서트 자리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모든 건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장윤정 씨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한때 미스터 트롯에서 마스터로 활약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지금 방송가를 주름잡는 이 트롯 가수들을 좌지우지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콘서트에 관객들마저도 꽉 채우지 못하는 그런 참 참담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유는 나에게서 찾는다. 트로트 열풍이 식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연 티켓값이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윤정 씨 스스로도 왜 이 트롯 가수들이 이렇게 대세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저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점점 잊혀지는 연예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4명과의 결정적인 차이, 예능 방송에 등장하여서 재력이라던가 또는 자신의 이런 불공정함의 논란에 휩싸일 만한 발언들을 이 4명의 가수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 자체를 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대중들에게 평가받을 때 인성이 너무나 좋다라는 평가를 이 4명이 다 받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윤정 씨 하면 사실 뭐 어머님과의 문제점, 또 자녀들이 예능 방송에 등장하고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뭐 전수조사, 뭐 사실 장윤정 씨가 직접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할 만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롯계에 세운 공도 엄청나요. 그런데 이 방송과
연예계 활동이라는 건요, 결국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인물들 아닙니까? 자신의 이미지가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에 반면 한때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있는 곳에서 평가를 받던 참가자에 불과한 이 4명이 지금은 그야말로 방송가를 쥐고 흔들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이 왜 대단한 대세 스타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제가 전달해드리는 소식들 중에 특히 이찬원님, 정동원 군, 영탁님, 김희재님 등등 이 트롯맨들이 다시 똘똘 뭉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트롯보이즈 못 봐서 아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남기셨을 정도인데, 지금 이 탑6 멤버들이 과거 이 초혼 노래 무대를 하던 단체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스터트롯3 방송을 앞두고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스터트롯3에 이찬원님, 정동원군, 영탁님, 김희재님, 장민호님, 임영웅님을 빼고는 5명 전원이 출연을 확정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과거에 이들이 함께 했었던 모습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실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수년 전에 언젠간 탑6 멤버들이 다시 뭉치는 날이 돌아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임영웅님 1명을 빼고선 나머지 5명은 미스터트롯3에서 뭉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전달드릴 영상에서는요, 이찬원님과 정동원 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해본 이후에 후반부에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찬원님 같은 경우 요즘 활약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단독쇼도 완전 성료를 했고요. 나아가서는 예능방송도 막 전두지휘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님이 등장하고 있는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서 요즘 제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TV 돌렸다 하면 이찬원 군이 보이더라. 정말 엄청 TV에 많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찬원님 몸값이 어마무시하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했었던 예능방송에서도 21, 과거 걸그룹에서는 빅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21의 리더 산다라 박씨와 또 천둥의 이 결혼식, 천둥은 산다라 박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생인 천둥의 결혼식에서 이찬원님이 축가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절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찬원님이 이게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했었어? 이런 일도 한대? 라는 소식이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찬원님이 21의 멤버 겸 솔로 가수 산다라박과의 인연을 공개했는데 27일 오후에 공개될 예정인 KBS 예능방송, 이찬원님이요 종편방송사뿐만이 아니라 공중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도 거의 휩쓸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겠는데요. 자, 어찌됐건 편스토랑이라는 예능방송에서 인연을 맺었던 산다라박 씨와 그 이후로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천둥이라는 가수의 결혼식 축가까지 부르게 된 사연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이찬원님이 전화를 걸어서 누나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누나가 바로 산다라박이었던 거죠. 참 놀라웠던 건 동생 천둥과 산다라박의 어머니, 이들이 이찬원님의 콘서트를 방문하기도 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찬원님의 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산다라박 씨가 이찬원님에게 정말 감사하다,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고마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천둥 씨의 결혼식 축가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많은 부분에서 챙겨줬었던 결혼식 뒷 이야기까지, 이찬원님이요 산다라박 씨가 여태까지 말을 놓지 않고 찬원 씨라고 불렀는데 결혼식 이후에 드디어 제게 말을 놓게 되셨다, 친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찬원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또는 눈에 보일 만큼 많은 선행을 연예계에 대해서 하고 다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 이찬원님이 최근
음성다운 음성의 색을 찾는 설성 문화제가 개막을 하면서 또 여기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대학교 축가, 축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런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도 이찬원님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찬원님의 이름을 딱 검색을 해보면요. 보이시죠? 초대 축하 가수 공연으로 요요미 씨와 이찬원님이 무대를 장식한다. 요요미 씨는 이 현역가왕에 등장했었던 가수로 또 이름을 날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찬원님이 이런 행사장에 등장해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거 어느 정도의 행사 비용이 들어갈까요? 이찬원님의 몸값이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행사비 2,800만 원. 이찬원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3천만 원 수익에도 추천 노.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예능방송 프로그램 소금쟁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찬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의뢰인들의 이야기 쭉 들어주다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목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찬원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라면서 여기에 등장한 의뢰인의 어떤 저축 행태 또는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관념 이런 얘기를 상담해 주는데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탑7은 대부분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행사비를 받고 있는데 이찬원은 2,8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과연 2,800만 원일까요, 여러분? 제 예상으로는 무조건 그 이상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공중파 KBS에서 단독쇼를 하면서 7%대가 넘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찬원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방송가에서 이찬원님의 몸값은 엄청나게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행사비가 2,800만 원 정도일까? 저는 한 2배 정도는 껑충 뛰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에 반면 또 정동원 군은 어떻습니까? 이 김준수 씨가 정동원 군의 성대모사에 또 조치를 취했다. 악마의 재능이다라면서 막 웃음꽃을 피기도 했거든요. 이 정동원 군이 또 그냥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성대모사도 굉장히 잘하고 특히 과거에 마스터로 함께 했었던 이 김준수 씨의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김준수 씨가 성대모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이렇게 출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정동원 군에게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요즘 정동원 군은 또 아이돌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JD1. 이 정동원 군의 첫 일본 진출. 이것도 굉장히 성료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다정한 팬 서비스와 뛰어난 실력의 무대를 통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게 됐던 거죠. 자, 이 정동원 군 역시 최근 강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횡성에서 열리는 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홍지윤 씨와 더불어서 정동원 군도 트로트 가수로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동원 군의 또 행사비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정동원 군의 몸값도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동원 군의 몸값 예전에 올라왔었던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가수들의 탑6 멤버들의 행사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동원 군이 2,500만 원 정도이다. 근데 이 기사가 올라왔던 게 작년 4월입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났거든요. 자, 몸값이 어떻죠? 해를 거듭할수록 다운될 수도 있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정동원 군은 저는 상승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순 트롯 가수만이 아니라 장르의 벽을 허물면서 아이돌로서 활약을 하고 일본까지 아이돌로서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정동원 군의 몸값은 이찬원인처럼 2,500만 원을 넘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의 활약이 그야말로 엄청나다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찬원님이 눈물을 펑펑 흘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돈 없는 이 어머님에게 모른 척했다. 내가 불효를 저질렀다. 과몰입 인생사 예능 예고 방송에서 이찬원님이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했어요.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를 모른 척했어요. 그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사고 싶었던 50만 원짜리 물건을 안 사줬다고 그렇게 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엄마는 한참을 울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미스터트롯 예선 당시 엄마에게 오디션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에게는 하지 않아 오디션 전날 엄마가 무대 의상을 해주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30만 원, 하나는 50만 원이었는데 비싼 것이 마음에 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엄마는 20만 원이 부족하여 30만 원짜리 의상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를 모른 척했고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거죠. 저는 이 어머님의 마음도 이찬원님의 마음도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참 집안이 힘들었었는데 이게 참 또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가 해주기로 했잖아 라면서 좀 칭얼거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돈이 부족해서 저렴한 걸 사줄 수밖에 없었던 이찬원님의 어머님의 마음도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근데 아들들은 나이가 어릴 땐 그걸 잘 모릅니다. 이찬원님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를 모른 척 했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사무치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 비싼 옷을 못 사주고 자신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한참 울었었던 어머니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엄마의 마음은 찢어졌을 텐데 이찬원님이 불효를 저질렀다라며 눈물을 펑펑 흘렸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행사비가 수천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마 이 사무쳤던 마음을 이찬원님이 어머님에게 엄청난 효도로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찬원님도 유명한 효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 근데 이럴 때의 마음을 보면 이 탑6 멤버들 정동원 군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참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지 않나.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찬원님이나 또 정동원 군이나 또 탑6 멤버들 모두가 참 힘든 시절부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여 팬들과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행사비들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이찬원, 영탁 풍성한 추석 한상 차림 안방 1열을 달궜다. 자, 아시다시피 이 세 사람의 추석 단독쇼가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안방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쇼들이 펼쳐졌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의 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두 명, 바로 트롯맨 탑6라고 할 수 있는 영탁님과 이찬원님의 미스터트롯 3 출연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이 두 사람 그 기존에도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영탁님은 최근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이찬원님 역시 다양한 예능 방송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두 사람이 재밌게도 각각 다른 방송사에서 다른 날 세 사람의 단독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선 이 영탁님 영탁쇼라고 해서 폼 미쳤다. TV조선에서 이번 영탁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탁님이 사실 마음고생을 좀 상당히 많이 했었죠. 저도 과거 이 영탁님에 대한 소식을 몇 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트롯맨들 소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마음이 많이 가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고민을 훌훌 털고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영탁쇼가 딱 방영이 확정이 되면서 이 영탁님을 응원하는 정말 많은 팬분들이 또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이 TV조선에서 방영된 영탁쇼, 이 영탁님의 이 가요계의 가수 인생사를 총망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폼이 미쳤다. 최고다 박영탁. 이런 극찬을 받았고 열심히 음악하는 영탁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요. 16일 오후에 방송된 영탁쇼가 전국 기준 시청률 4.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동시간대 종편 및 케이블 시청률 1위이자 9월 16일 방송된 모든 종편 프로그램 시청률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5.1%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한 영탁의 저력이 완벽하게 입증된 순간이었고 국민가수 영탁의 역대급 스케일 단독쇼가 2시간 동안 펼쳐지며 총 26곡의 라이브와 MC 붐과의 깨알같은 티키타카가